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 2018년 부산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부산의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 이에 대한 고민 시점도 다른 시도보다 빨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선불 교통카드 10만 원권과 병원, 음식점 등 2,300여 개소의 가맹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직접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은 전체 2.09%, 해마다 2%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운전면허 반납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 10만 원으로 면허증 반납하는 보상이 그건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꼭 필요해서 그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과거보다는 요즘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가 좋아짐으로 해서 차량 하나 소유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은 운전자라도 오랜 기간 노하우가 쌓인 경우라면 어떨까? 저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와 운전 경력 40년이 넘는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 시뮬레이션 차량으로 모의 운전을 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합니다. 운전 실력,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가 출발합니다. 직진하여 주십시오. 야, 이거 영 기분이 이상한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황색 신호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춰섭니다. 거기다 차선은 아슬아슬,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는 빈도도 잦습니다. 이번엔 젊은 운전자 차례. 시뮬레이션 이거 처음이라가지고 실제였어요. 주변을 살피며 여유를 부리는 것도 잠시. 예. 앞에 지금 정차됐어요. 차가. 오, 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운전을 계속합니다. 일단 원래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있는지라 실제로 했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바뀔 때마다 신호라든지 뭐 앞에 차가 막힐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행 중인데 붉은 신호를 제가 못 봤잖아. 처음에 접하니까. 거기에다가 버스가 지나가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깊으니까 거기서 그냥 굉장히 느려졌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은 40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60대에는 30대보다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을 판독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또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반응 시간과 속도 예측이 느리고 운전대 핸들 조작과 동시 조작 능력도 떨어집니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젊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0.7초지만 고령자는 1.4초. 야간에 도로 바닥이 젖어 있을 경우 시야 거리는 32% 감소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운전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 몸을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남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상이 없는데 옆에 타신 분이요, 아이고 아버님 운전이 이상해요, 아니 남편 운전이 이상하다, 어머님 운전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분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다 면허증을 반납한 제도도 있고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삼가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최근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성 검사 신청 전에 치매 검사를 포함한 인지 검사와 2시간 상당의 교통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치매 검사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한참 문제를 풀다가 뒤에 가서 제가 앞에서 불러드렸던 문장 외우라고 한 거 다시 말씀하세요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도형 따라 그리기, 도형의 규칙 찾기 등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도형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70점이 나오면 되는데 아버님 28개 맞춰가지고 98점이나 나왔어요. 아주 좋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력, 성별, 연령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짧은 검사이긴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의 필수 코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검사를 하는 도중에 이분의 인지저하가 나오게 되면 그분은 사실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될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인지저하가 나오세요. 이 검사를 통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안 되시는 분은 사실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 운전자 중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 기사인데요. 개인 택시 기사 중 60대 이상이 전체 60%를 넘습니다. 법인 택시보다 개인 택시에 고령 운전자가 더 많은데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정년퇴직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65 이상 이래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70까지 하고 그만두라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이 또 택시를 하겠는겨. 직업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 주기는 65세에서 70세까지는 만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고, 70세가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 운수 종사자가 받아야 한다는 자격 유지 검사.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조작하면서 숫자 7이 들릴 때마다 반응 버튼을 눌러 측정하는 형식입니다. 이 밖에도 시야각, 화살표, 표지판 등 7가지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을 측정합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검사 당사자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여러 번 우리가 안검진,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대체하면 돼요.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자격 유지 검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놔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